안녕하세요. 이정근TV 이정근입니다. 오늘은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과연 언제쯤이면 종식될까요? 내년 상반기쯤 돼야 진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의료계의 전망입니다. 물론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개인위생에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걱정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을 치고 침체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바로 이 시장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K방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K방역으로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요, 국제사회에서 높은 점수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노영민 실장께서 IMF 국제통화기금이 이번 달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노영민 실장님하고 저는 패친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늘 접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셨더군요. 선진국에서 내년 말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의 GDP, 국내 총생산을 회복할 유일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가요. 비록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 없지만 K방역의 성과와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 대응이 어우러진 결과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 그 수정보고서 나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예측보다 1.9%포인트 낮췄는데요. 2달 만에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에 머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9%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것이죠. 미국이 마이너스 8, 유럽이 마이너스 10.2에 비해서도 월등히 개선된 예상치이죠.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라고 전망한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IMF 전망 수치 좀 더 볼까요? 주요 나라별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마이너스 8, 일본 마이너스 5.8, 독일 마이너스 7.8, 영국 마이너스 10.2, 중국 1.0, 인도 마이너스 4.5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이런 수치를 놓고요.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평가했네요. 한국의 전망치에 대해서 전망이 공개된 선진국 3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고 신흥개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도 볼까요? IMF보다도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네요. 예산정책처에서요. 21대 국회와 한국 경제 전망이다 라는 이런 보고서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0.1%로 예상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올해 어쨌든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매우 희망적인데요. 이 수치는 정부의 발표 그러니까 0.1%,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 수치 0.2% 비슷하죠.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마이너스 1.2%, 한국은행 0.2%, 물론 이거보다도 높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반기 중에 급락한 뒤에 하반기 중에 완만한 개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켜볼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면서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전망 배경, 이걸 좀 살펴볼까요? 국제통화기금이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심했다. 그리고 회복 역시도 기대보다 더디다. 이렇게 평가도 했고요.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봉쇄 조처,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이런 것들이죠. 2분기에 약 3억 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무역 규모는 상반기에 전년보다 11.9% 정도 줄어들어서 예상보다 심각한 악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네요. 코로나가 잦아드는가 했는데 다시 또 재확산의 조짐이 요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재확산, 또 실직의 장기화, 그리고 금융 여건의 악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요소로 꼽았네요. 그런가 하면요, 백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 굉장히 기대가 많죠. 또 신속하게 경제활동이 정상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긍정 요소로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통화기금은 이런 예측도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와 취약계층 보호, 우리도 또 뭐 긴급재난기금 이런 걸 사용했죠. 그런 것처럼 재정 씀씀이가 늘어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공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최고치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네요. 올해 세계 공공부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01.5%, 그러니까 지난해 82.8%보다 18.7%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네요. 주요 20개국도 좀 볼까요? G20 공공부채 비율이 111.2%입니다. 그래서 전년 90.4%보다 약 20.8%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볼까요? 49.5%니까요. 지난해 41.9%보다 7.6% 오르고 내년에는 53.4%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고피나트 경제학자 이렇게 평가했네요. 각국에서 재정과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공동 지원은 당분간 계속돼야 된다. 올해 공공부채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에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낭비적인 지출 축소, 그리고 과세 기반 확장, 조세 회피 최소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과세 누진성을 강화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재정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참고할 만한 그런 권장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IMF 총재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IMF가 V자 경제 회복을 예상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 회복이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 경제활동 재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까지 회복하기보다는 부분적인 회복에 그치고 약간 완만하게 성장한다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 전망을 살펴보니까요. 키워드로 보자면 더 깊은 불황, 그런가 하면 느린 회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코로나19 경제 상황과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짚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근TV 이정근입니다.